자, 오늘 1월 벌써 말일입니다. 주식하다 보면 세월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주식할 때는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옛날에 제가 법대 출신이잖아요. 사법시험 2차를 보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요. 왜냐면은 1차는 1년에 한 번 있는데, 2차는 1차를 합격하면은 두 번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2년이 지나가요.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나서 주식할 때는 또 2년이 아니라 평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좀 빨리 간다. 벌써 1월 달이 지났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실적 추정치가 나왔을 때도 어닝 쇼크가 나올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왔었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회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나온 주가들이 나중에 실적이 뭐 괜찮다라고 하지만은 나중에 후반영 된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4분기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68.95% 급락을 했고 매출은 7.97%가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매출이 7.98% 줄었다는 얘기인데 영업이익이 70%가 줄었다는 얘기는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기대치보다 저조한 상황이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60%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반도체 영업이익 97% 거의 뭐 반도체가 찬바람 분다 정말로 찬바람이 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특징적인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외인이 보시면 우리 시장을 그렇게 사줬던 외인이 마지막에 동시효과때 던지죠. 이제까지 통상은 외인이 동시효과에 들어올렸는데 오늘 동시효과에 던졌거든요. 어디를 던졌냐? 삼성전자를 다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드리잖아요. 외인들이 호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외인들이 돈을 던져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뭐 개인이 받을 거냐, 기관이 받을 거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하나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긴 있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진짜 눈 감고 사는 묻지마 매매를 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이거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살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대한민국 최고의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4,800억 호스피에서 매도했는데 삼성전자만 4,200억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삼성전자 매도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매도했고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도 좀 매도를 했으니까 두 종목을 합치면은 거의 거의 대부분의 매도세가 삼전 하이닉스 나왔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삼전 하이닉스도 한 200억 정도 매도를 했네요. 그러니까 300억 정도 매도했으니까 두 종목 합쳐가지고 거의 뭐 4,500억 정도 매도를 했으니까 뭐 글쎄요. 매도량이 엄청나게 나왔고 그래서 200억이 아니라 290억이니까 300억 되는 거죠. 두 종목 합쳐가지고 거의 뭐 외국인 매도량을 대부분 차지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걸 제외하면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사실은 개별주들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테마가 돌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가 빠지고 하이닉스가 빠지니까 시장이 빠지니까 개별 종목들도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겁니다. 종목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시장도 종목에 영향을 주고 계속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니까 개별 종목들도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다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 테마는 돌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챗 GPT 테마가 거의 한 2, 3주 동안 강하게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품이 많이 꼈어요. 약간 옛날 수소차 느낌 좀 납니다. 한 번 죽으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챗 GPT 이슈가 너무 강하게 시장을 좀 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역시 챗 GPT도 메타버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세계관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입장으로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메타버스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다른 종목들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실적이 중요하겠죠. 실적 없는 종목들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이제 원래 정가에 있었잖아요. 정치권 언저리에서 이제 발을 좀 담그고 있던 사람인데
들리는 말로는 지금 그 영부인 관련해서 주가 조작 이야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있는 뭐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한 세력들이 또 짜잘한 세력들이 조금 고생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테마가 더 빨리 도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테마가 좀 꺼지고 나면 정말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다가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좀 모아가시는 게 지금 같은 장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하고 반도체 정도를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FOMC 눈치 보기 정도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만 빠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만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보시면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니케이도 0.3관 0.4% 정도 빠졌고 상해가 진짜 억울하죠. 얘네는 그 춘절 연휴 동안 놀았는데 상해 오늘 0.4% 올라간 것도 없이 빠지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대만 1.48% 빠졌습니다. 얘도 반도체 중심이죠. 항생 1.5%. 그래도 항생은 낫죠. 항생은 그래도 춘절 연휴 동안 했거든요. 대만하고 이제 상해가 닫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좀 나은데 대만하고 상해는 올라간 것도 없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FOMC 경계감이 있으면서 미국 지수 선물도 조금씩 빠지고 있고 지금 나스닥 0.25% 정도 빠지고 있으니까요. 소폭 빠지고 있고 아시아 시장도 빠지고 거기에 삼성전자를 들이부은 정도의 시장이었고 장이 죽은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인의 매도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외인이 시장 전체에서 빠져나갔다기보다는 일단 삼성 하이닉스의 개별적인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사는 게 우리 시장을 사는 것기도 하고 삼성전자를 파는 게 우리 시장을 파는 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통상은 우리 시장에 박스피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박스피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동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도는 항상 내려올 때는 각도가 가파르고 좀 짧고 올라가는 파동은 각도가 완만하고 파동이 좀 긴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완만하게 좀 오래 올라갈 수 있는 장이 벌어질 텐데 박스피 장도 우리가 염두를 둬야 되거든요. 박스피 장 결국은 시장은 멀쩡한데 그 안에서 계속 종목들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장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는 지금은 아직 견조한 구간이다. 삼성전자 일단 개별적인 문제를 보고 있고 외인이 오늘 4천원 팔았다고 너무 놀랄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를 몇 주를 샀냐면은 주수로 볼게요. 주수를 보면은 단주로 보니까 계산하기 편해서 주수로 보면은 작년 10월 1일부터 일단은 외인이 거칠게 지금 들어오고 있었죠. 외인이 거칠게 들어오고 있었는데 작년 쭉 좀 늘려볼게요. 왜냐면 숫자가 정확히 안 나와서 작년 10월 1일부터 삼성전자만 외인이 몇 주를 샀을까요? 100만, 1000만, 6113만 3648주 6113만 주 샀습니다. 6113만 주를 10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사고 오늘 680만 주를 던진 겁니다. 686만 주를 던졌는데 사실 산 거에 비하면은 사실 한 번에 다 던질 수도 없고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라면 6100만 주를 샀으면은 이제 일부는 좀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조금 올라왔긴 올라왔잖아요.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10월 달부터니까 요 정도 그한 평단이 아마 한 6만 원 안팎 될 거예요. 5만 원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때 좀 사고 이때 좀 샀다고 치면은 이때도 계속 뭐 샀다 팔았다 했다고 치면 한 평단이 5만 원대 중반 정도 될 거거든요. 중후반 될 거거든요. 아마 실제 평단은 그거보다 높겠죠.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게 있으니까. 근데 10월 1일부터 산 거의 평단을 대충 5만 원대 중후반 잡으면은 지금 조금 차익 실현해서 돈을 좀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빠진 것들도 있다. 시장에 지금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 삼성전자 개별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빠지면서 동반 하락한 부분. 그리고 FOMC 경계감, 아시아 시장도 다 빠지고 미국 선물 시장도 주춤한 부분. 결국 목요일까지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목요일 날
목요일 날도 아마 쇼크가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말을 세게 할 거거든요. 최근에 미국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하루 쇼크를 받고 다시 되돌림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될 시장이 이번 주에 펼쳐질 테니까 이번 주는 조금 넉넉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유 있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